인구가 줄어들어서 집이 필요 없어지게 되면 집의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늘어나고, 반대로 사람이 살고 싶은 곳은 더 비싸지는 법이야. 세상에는 정말 많은 폭등론자들도 있고 폭락론자들도 있어. 나도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라고 강조는 하고 있지만 어떤 순간이 오면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야. 그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어. 나는 그 폭등론자라는 용어는 어찌 보면 나랑 좀 비슷한 시각을 가져서 이제 폭등론자라는 말보다는 그냥 상승론자 또는 화폐가치 하락론자라는 말이 더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실제 주택 가격을 측정한 이래 주택 가격이 하락했던 해는 모두 합쳐서 아마 채 10년이 되지 않을 거야. 그마저도 조금씩 하락했어. 딱 2번, IMF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만 급격한 하락이 있었고, 그 외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봐야 약 보합 정도였어. 실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90% 정도의 시간 동안 상승을 하고 10% 정도 시간 동안 하락했다고 보면 예측은 뻔한 거야. 하락론자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10년 주기설 그리고 인구 감소론이야. 자, 10년마다 하락했었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2번, IMF랑 글로벌 금융위기. 근데 이게 또다시 반복될 거라고 예측했었는데 2018년 사실 무난하게 지나갔어. 그러면 그 이론은 이미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다라는 거야. 또 하나, 인구 감소론은 뭐 이렇게도 설명하지. 인구는 감소하지만 독립 가구가 늘어나서 실질 가구는 늘어난다고. 이게 보통 이게 상승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야. 틀리지 않아. 맞는 이야기야. 근데 나는 이런 예를 들어보고 싶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은 거야. 모노폴리 게임 알아?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유행했던 게 부루마블. 그리고 조금은 게임이 다르긴 한데 인생 게임, 이런 게임들이 있어. 제일 유행했던 건 인터넷 게임으로 모두의 마블. 자, 여기서 공통점을 보면은 한 바퀴 돌 때마다 월급을 받아. 그러면 그 월급은 계속해서 이 전체 게임판의 합계 금액은 늘어나게 되는 거지. 이게 통화량 증가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 자, 여기서 다른 사람의 땅이나 건물에 도달하게 되면 소유주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되지. 그리고 게임을 하면 할수록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되고 결국 누군가는 파산을 하게 돼. 자, 이랬을 때 그 파산한 사람은 그 게임판에서 이제 떠나간다고. 그러면 남는 사람들만 남겠지. 자, 그때 4명이서 게임을 하다가 3명이 남았어. 그때 건물의 가격이나 토지의 가격이 떨어지든가? 그렇지 않아. 그냥 그 남은 3사람이 더 많은 양의 돈을 나누어 가지고 있을 뿐이야.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이미 세상에 풀려있는 화폐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다만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여전히 남아있는 상대적으로 1, 2, 3등이 나눠질 뿐이라는 거지. 이거는 그 3명이 2명이 돼도 마찬가지고 1명이 돼도 마찬가지야. 결국 최후의 승자가 남는 거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 넓은 호수가 있다. 여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지. 근데 가뭄이 들어서 물이 말라 들어가. 고기는 어디로 갈까? 가운데로 몰려든다는 거야. 자, 동일한 공간 내에서 고기가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 고기들은 더 수심이 깊은 곳으로 모이게 돼. 우리가 만약에 호수에서 낚시를 한다고 하면 가능한 깊은 중심의 자리를 잡아야 돼. 만일 내가 그 호수에서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보다 작은 연못에라도 살아야 돼. 연못에서도 기왕이면은 가장 깊은 곳. 거기는 가장 늦게 마를 테니까. 또 연못에 살 능력도 없어. 그러면 더 작은, 아주 작은 또랑에라도 살아야 돼. 또랑에서도 최대한 깊은 중심지에서. 자, 이런 것을 부동산에다 비춰보자고. 우린 서울 수도권에서 최대한 중심지. 서울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2호선 녹색 라인 그 안에, 뭐 강남이 물론 으뜸이지만 그렇게 그 녹색 라인 안에만 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그게 중심지라고 생각을 하지.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지방의 대도시, 또 지방의 대도시도 여력이 되지 않아. 그러면 지방의 중소도시. 우린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야. 아무리 후진 학교에 가도 반장은 있는 법이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좋은 지역으로 가야 되고, 좋지 않은 곳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최대한 상급지로 가야 된다는 거지. 인구가 줄어들어서 집이 필요 없어지게 되면 집의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늘어나고, 반대로 사람이 살고 싶은 곳은 더 비싸지는 법이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지금도 학생 수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어. 학생 수 줄어든다고 서울대 들어가기 쉽냐? 그렇지 않단 말이지.
이 얘기는 앞으로 사람들이 사기 어려운 집도 늘어나고 아예 빈집도 늘어난다는 거지 가격이 전체적으로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결국 계속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말이지. 자, 앞에 얘기했던 그 부루마블, 인생게임 모노폴리,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꼭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정말 인생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임이라고 생각한다.